요즘은 밥만 먹어도 피곤해요. 68세 오경자님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한 끼만 먹어도 힘이 났는데 이젠 식사 후가 더 힘들다고 하죠. 그럴 때 있죠. 검사에선 이상이 없는데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날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순환이 멈췄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같은 나이에도 여전히 활력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식단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비결은 단 하나,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식초 한 스푼이었죠. 그 한 스푼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의 길을 깨끗하게 열어주며 식후의 졸음과 피로를 부드럽게 지워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만들어낸 몸의 변화 7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네 번째 이야기는 잠들지 못하던 밤을 바꿔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한 스푼의 지혜가 내일의 건강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아침마다 몸이 유난히 무겁고 손끝이 차가운 분들 계시죠? 밤새 깊이 잠들었던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진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 몸의 순환 스위치를 켜주는 따뜻한 생강식초 한 스푼이에요. 생강식초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하루의 첫 한 스푼이 신진대사를 깨워 몸속 온도와 순환을 동시에 올려주는 자연의 자극제입니다. 식초 속의 초산은 간을 깨워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혈액 속에 쌓인 젖산을 분해해 피로를 덜어줍니다. 거기에 생강의 진저롤이 더해지면 차가워진 혈관이 따뜻하게 열리고 위장의 운동이 활발해져 속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아침에 찬 물을 마셨을 때와 따뜻한 생강식초물을 마셨을 때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찬 물은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주지만 위를 놀라게 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따뜻한 생강식초물은 위벽을 부드럽게 데워 소화액 분비를 돕고 밤새 굳은 장기의 움직임을 깨워 신진대사의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7세 최은경님은 아침마다 손발이 차고 몸이 무거워 늘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쓰림이 심해지고 잠도 깊지 않았죠.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생강식초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열흘쯤 지나자 얼굴빛이 밝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요. 커피는 머리를 깨우지만 생강식초는 몸을 깨운다는 게 그녀의 표현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생강식초 한 스푼을 섞고 꿀을 아주 조금 더해보세요. 공복에 바로 마셔도 부담이 없고 속이 따뜻하게 풀립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아침 공기가 차가운 날이면 이 한 잔이 몸 전체를 데워 손끝까지 온기가 번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2주만 이어가면 달라집니다. 소화가 잘 되고 아침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해집니다. 피로가 덜 쌓이면서 오후의 무거움도 줄어요. 왜냐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몸의 에너지 순환이 원활해지고 자연히 혈당과 체온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강식초를 마신 뒤에는 가능한 한 10분 정도 천천히 몸을 움직여 보세요.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손끝을 비벼주면 식초의 초산이 혈액 속에서 활발히 작용해 에너지 소모 효율이 높아집니다. 사람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대부분 몸이 덜 붓는다, 피부색이 밝아졌다, 화장실 가는 게 규칙적이 됐다는 말을 합니다. 이건 생강식초가 위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순환을 돕기 때문이에요. 결국 생강식초는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방식을 바꾸는 작은 습관입니다. 몸이 따뜻해야 면역이 강해지고 면역이 강해야 하루가 가볍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식초 한 잔으로 하루를 열어보세요. 단 한 스푼의 변화가 몸의 리듬을 새로 세팅해 줄 겁니다. 아침 한 잔으로 몸이 깨어났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혈당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생강식초가 당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갑자기 졸리거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신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에 머물게 되죠. 이때 생강식초 한 스푼이 그 불균형을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억제해 밥, 빵, 면 같은 음식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식초는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는 속도 조절 장치예요. 여기에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 결합되면 인슐린의 문이 잘 열리도록 도와 당이 세포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하나는 올라가는 걸 늦추고 다른 하나는 내려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생강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게 아니라 안정시키는 음식이라 불립니다. 경기 안성에 사는 70세 이정훈님은 단 음식을 끊지 못해 늘 식후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점심 식사만 하면 어김없이 졸리고 머리가 멍해졌죠.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생강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식초 한 스푼, 꿀을 아주 조금 섞어 마신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오후 내내 머리가 맑았다고 해요. 혈당을 낮추는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생강식초의 효과는 단순히 혈당 수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벽이 덜 손상되고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낮아집니다. 이건 단순히 당 관리가 아니라 혈관 건강 전체를 개선하는 순환 효과예요.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유리병에 담고 여기에 얇게 썬 레몬을 넣은 뒤 발효식초를 부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5일만 두면 향긋한 생강식초가 완성됩니다. 레몬의 폴리페놀은 생강의 진저롤과 만나 혈당과 혈압을 함께 안정시키는 시너지를 냅니다. 무엇보다도 레몬이 식초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감싸줘 공복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생강식초는 단맛을 버리고 따뜻함을 얻는 선택입니다. 설탕처럼 순간의 에너지는 주지 않지만 하루 전체의 리듬을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감정 기복이 줄고 불필요한 군것질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몸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 달만 꾸준히 마셔보세요. 식사 후의 무거움, 피로감, 졸림이 놀라울 만큼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커피나 단 음료로 의존하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변화는 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스푼의 생강식초는 혈당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리듬을 바로잡습니다. 오늘 점심 후 따뜻한 물 한 잔에 섞어 마셔보세요. 당신의 오후는 훨씬 가볍고 머리는 맑아질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이번엔 혈압과 혈관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생강식초가 어떻게 혈관 청소기 역할을 하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 몸속에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피가 흘러갑니다. 그 길이 바로 혈관이죠. 혈관은 도로와 같습니다. 길이 막히면 차가 정체되고 오래 방치하면 사고가 나듯 혈관이 막히면 온몸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두통, 손발 저림까지 이 모든 건 결국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는 신호입니다. 생강식초는 이 길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천연 도우미예요. 식초의 초사는 피 속의 불필요한 지방과 노폐물을 녹여주고 생강의 진저롤은 굳어있던 혈관을 따뜻하게 열어줍니다. 즉 하나는 찌꺼기를 비우고 다른 하나는 길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피가 막힘없이 흐르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충남 서천에 사는 74세 강용호님은 젊을 때부터 짠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국물은 꼭 다 마셔야 직성이 풀렸고 젓갈이 없으면 밥맛이 없었죠. 그 결과 혈압이 높아져 매일 약을 복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버지 이제 반찬 양념을 식초로 바꿔보세요 라며 직접 만든 생강식초 양념장을 건넸습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멸치 액젓, 그리고 생강식초 한 스푼이 들어간 그 양념장은 평범한 반찬의 맛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짠맛 대신 깊은 감칠맛이 났고 한 달쯤 지나자 강용호님은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혈압 수치가 서서히 내려가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해요. 예전엔 식탁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식탁이 약이 됐다는 게 그의 말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비밀은 염분을 줄이고 순환을 돕는 균형에 있습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관 벽에 달라붙은 콜레스테롤을 녹여줍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은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 혈전, 피떡이 생기는 위험을 낮춥니다. 결국 생강식초 한 스푼이 혈압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되는 거죠. 실제로 하루 한두 스푼의 식초 섭취는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 때 생강식초를 곁들이면
식후 혈당과 혈압이 함께 안정되고 몸속 순환의 흐름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집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밥 반찬 양념에 간장 대신 생강식초를 넣어보세요. 고기나 나물, 두부 조림에도 잘 어울립니다. 식초의 산미가 음식의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고 과도한 염분을 줄이면서도 풍미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짠맛이 줄면 혈관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혈압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이 얼마나 부드럽게 젊게 움직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매일의 식탁이 그 답을 결정합니다. 약이 아니라 밥상에서 시작되는 변화, 그게 바로 생강식초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죠. 오늘 저녁 생강식초 양념장으로 반찬을 바꿔보세요. 짠맛 대신 순환을, 자극 대신 온기를 얻을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몸의 통증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제 생강식초가 어떻게 염증을 잠재우고 면역을 높이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의 안쪽에는 늘 작은 불씨가 타고 있습니다. 그건 피로, 스트레스, 자극적인 음식이 쌓이면서 생긴 염증의 불꽃이에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무릎이 붓거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뻐근하게 굳는다면 이미 염증이 시작된 겁니다. 이 불씨를 꺼주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 그것이 바로 생강식초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직접 억제해 붓기와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또한 몸의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와 내장의 온도를 서서히 올려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식초의 유기산이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유기산은 장내의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려 몸 전체의 면역체계를 안정시킵니다. 결국 생강식초 한 스푼은 염증을 진정시키고 면역을 일으키는 이중작용을 하는 셈이죠. 부산에 사는 68세 박은자님은 오래된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잠에서 자주 깼죠. 그러던 중 친구가 권한 생강식초를 식사 후에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번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생강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덜 붓고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박은자님은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움직일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몸이 덜 아프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몸을 회복시키는 순환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생강식초가 주는 진짜 힘입니다. 항염작용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어깨의 묵직함이 사라지고 손끝의 찬 기운이 줄며 피부색이 점차 맑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 변화가 아니라 혈액이 깨끗해졌다는 신호예요.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생강식초를 타서 마시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염증이 가라앉아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자면서도 몸은 회복의 리듬을 유지하죠. 한 스푼의 습관이 몸의 방어력을 바꾸는 겁니다. 염증은 약으로만 다스릴 수 없습니다. 몸이 스스로 싸울 힘을 가져야 사라집니다. 그 힘을 길러주는 게 생강식초예요. 약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불씨를 식히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녁 몸의 긴장을 풀고 싶다면 따뜻한 생강식초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불면의 밤이 조금씩 짧아지고 몸의 불씨도 잦아들 겁니다. 몸의 불씨가 꺼졌다면 이제 남은 건 에너지의 회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강식초가 피로를 어떻게 풀고 젊음을 지켜주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살펴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피로는 쉽게 오고 오래갑니다. 젊을 땐 잠 한숨이면 사라지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을 가죠.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고 그걸 해독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이때 생강식초는 몸속의 피로창고를 비워주는 열쇠가 됩니다. 식초의 초산은 근육에 쌓인 젖산을 분해하고 혈액 속의 노폐물을 중화시켜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죠. 결국 몸 안의 순환로가 원활해지면서 피로가 줄고 세포가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안산에 사는 72세 윤미화님은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 종일 서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다리는 늘 붓고 밤이면 종아리가 무겁게 욱신거렸죠.
그래서 저녁마다 생강식초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식초 한 스푼, 그리고 꿀 반 스푼. 그녀는 그 잔을 하루의 마침표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습관처럼 마셨는데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붓기가 거의 사라지고 피부톤이 맑아졌으며 수면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까지 잘 전달되고 세포는 노폐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면 노화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초 속의 초산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간의 해독 기능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생강식초는 피로 회복과 함께 노화 방지까지 이어지는 셈이죠. 특히 밤 시간대에 생강식초를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는 동안 간이 피로물질을 분해하고 세포를 재생하는데 식초의 초산이 이 과정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하게 데운 물에 생강식초를 타서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뒤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몸의 온도가 높아지며 혈류가 부드럽게 돌고 숙면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완성됩니다. 윤미화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로가 쌓여 잠이 안 왔는데 이젠 잠이 와서 피로가 쌓이지 않아요.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엔 회복의 리듬이 담겨 있죠. 몸이 충분히 회복되면 마음도 젊어집니다. 그게 바로 노화의 반대편에 서는 법입니다. 생강식초는 하루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작은 의식입니다. 아침엔 몸을 깨우고 저녁엔 피로를 씻어줍니다. 지친 몸이 아니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한 잔의 지혜.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 생강식초 한 잔으로 몸속의 피로를 비워보세요. 그 한 잔이 내일의 컨디션을 바꾸고 당신의 나이를 천천히 되돌릴지도 모릅니다. 피로가 사라지고 에너지가 돌아왔다면 이제 그 힘을 유지해야겠죠. 다음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생강식초를 루틴화하는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몸은 하루에도 여러 번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엔 무겁고 점심엔 졸리고 저녁엔 늘 피곤하다고 말이죠. 이 3가지 순간을 바꾸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운동도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하루 3번의 생강식초 루틴, 그게 전부입니다. 아침엔 몸을 깨우고 점심엔 혈당을 다스리며 저녁엔 피로를 풀어주는 하루의 작은 리듬이죠. 첫 번째 루틴은 아침입니다. 밤새 떨어진 체온과 굳은 장기를 깨우기 위해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생강식초 한 스푼을 섞어 마셔보세요. 따뜻한 자극이 위를 부드럽게 열고 혈액순환이 시작되면서 손끝이 금세 따뜻해집니다. 서울 양천구의 66세 이혜수님은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했는데 생강식초로 바꾸고 나니 속이 편하고 얼굴색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커피잔 대신 작은 유리잔에 생강식초차를 담아 마십니다. 커피는 머리를 깨우지만 이건 몸을 깨운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두 번째 루틴은 점심입니다. 식사 후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시간입니다. 밥 반찬 양념에 생강식초를 한 스푼 넣거나 식사 후 따뜻한 물에 타서 한 잔 마셔보세요. 식초의 초산이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를 늦추고 생강의 진저롤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식후 졸음과 피로를 확실히 줄여줍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69세 남경수님은 식사 후 생강식초 한 잔으로 오후의 졸음을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 끼의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비밀이 이 한 잔에 있다며 지금도 점심 식사 후 반드시 챙긴다고 해요. 세 번째 루틴은 저녁입니다. 하루의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무생채나 샐러드에 생강식초 양념장을 곁들여 보세요. 무이칼륨이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식초의 유기산이 혈액 속의 피로물질을 중화시킵니다.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생강식초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부산 사하구의 72세 정혜수님은 밤마다 다리가 저려 잠을 설쳤는데 생강식초차를 마신 뒤로 숙면을 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습관을 내 몸이 하루를 닦아내는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3가지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을 조율하는 건강의 악보 같은 겁니다. 아침에는 점화, 점심에는 조율, 저녁에는 정리. 이 3단계를 통해 몸의 에너지와 순환이 완성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일정한 루틴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시간을 기억하게 되면 면역세포도 그 리듬에 맞춰 일하기 때문이죠. 하루 3번의 생강식초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피로, 혈당,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몸이 리듬을 찾는 순간 마음도 여유를 되찾습니다. 오늘 하루 3번 생강식초와 함께 몸의 시간을 조율해 보세요. 습관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루 3번의 루틴이 완성됐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강식초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건강에 좋다는 말 참 달콤하게 들리죠. 하지만 세상에 무조건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생강식초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지만 체질이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섭취법은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생강식초를 공복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약과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져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후 1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위가 약한 분도 주의가 필요해요. 식초의 산 성분이 위산을 자극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이 있다면 빈속 섭취는 피하고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도 생강식초를 과량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진저롤 성분이 혈액 응고를 늦추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하루 1스푼 음식 속 양념으로 드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심장질환자나 임신 12주가 지난 임산부 역시 몸의 리듬이 민감한 시기이므로 전문의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주의점은 많이 먹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음식 속 양념이나 하루 1~2스푼 정도의 섭취는 오히려 면역력과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의 핵심은 언제나 적정선에 있습니다. 하루를 버티게 하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도 결국 양의 문제니까요. 생강식초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농도를 반으로 희석해 마셔보세요. 물 200ml에 생강식초 반 스푼, 꿀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농도를 높여가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많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에만 의존하면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생강식초는 약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스리는 보조선이에요. 몸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풀리고 잠이 깊어지는 건 그 자체로 충분한 선물입니다. 그 선을 넘어 욕심을 부리면 좋은 것도 무게가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제때 적당히 멈출 줄 아는 지혜.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기술입니다. 오늘도 1스푼의 지혜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적당한 양, 꾸준한 습관, 그리고 균형 잡힌 마음이 당신의 몸을 가장 오래 지켜줄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큰 변화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약, 특별한 음식, 빠른 방법들 말이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번 꾸준히 지켜낸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생강식초를 꾸준히 마시던 사람들은 몸이 점점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피로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였죠. 혈당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지며 작은 일에도 마음이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의 1스푼을 놓치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그 1스푼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마음에 반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기억을 남겨두세요. 그 한 번의 터치가 내일의 실천을 잊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여러분의 한 문장으로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삶의 용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